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에서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연고대 편입물리 OT, 특히 저희 이름인 뿌리물리 OT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물리라는 과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학생분들께서 물리는 어렵다, 그리고 물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진입장벽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물리라는 과목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라는 말은 실제로 물리가 이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편입물리의 특성입니다. 편입물리는 우리가 흔히 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런 물리학자들의 엄청난 천재적인 그런 천재성을 증명하는 과목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반 물리 수준에서 다루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전공 물리,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긴 논술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올림피아드형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연습을 하면은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난이도와 그런 문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재밌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과목들과 또 이 별개로 굉장히 재밌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요. 이렇게 물리를 좀 재밌게 학습을 하려면 물리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특징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물리를 굉장히 재밌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진짜 재밌겠냐라고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품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이 물리가 재밌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시면 이제 물리가 재밌다, 흥미가 생겼다, 이해를 했다, 정말 재밌게 배웠다. 이게 제가 또 굉장히 뿌듯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최대한 물리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 물리의 재미를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물리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특징이라는 것은 바로 물리가 하나의 큰 뿌리를 공유하는 개념들이 모인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리를 일단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이 지금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네 가지 구성 항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제 역학, 그리고 전자기학, 그리고 광학, 현대물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네 개의 어떤 서로 다른 개념들이 있는 과목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자칫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물리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이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이 물리의 체계,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뿌리가 바로 물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각각의 네 가지 과목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물리량, 누가 주인공인지, 누구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힘들이 작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걔네들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물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결국에 이 네 가지 모든 항목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각각으로 따로 나누어서 보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는 이 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물리를 재밌게, 그리고 굉장히 쉽게 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리의 핵심이 바로 이 뿌리인 것이고요. 저희 강의에서는 이 뿌리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를 하면서 각각의 개념들을 학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험에 대비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할 수 있는 과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들을 갖고 왔는데, 당연히 지금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운동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학에서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연력학이라는 것도 있고, 전자기학, 현대물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보통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물리의 구조는 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요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이거 배우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시험을 보죠. 1학기 때는 요거, 2학기 때는 여기, 이렇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리를 쉽게 해주는 뿌리 구조는 바로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개념들,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량이라면은 각각에서 어떤 물리량들을 보는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힘이라면은 얘도 힘이 있고, 얘도 힘이 있고, 얘도 힘이 있고, 얘도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각각의 경우에서 왜 다른 힘들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힘들을 결국에 똑같이 볼 수 있거든요. 힘은 모두 똑같은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작용할 때는 이거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그냥 하나의 힘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시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너지도 각각의 어떤 힘이 작용하면 무슨 에너지가 생기고 어떤 힘이 작용하면 무슨 에너지가 생기고, 근데 그게 따로가 아니라 얘네가 얽혀 있는 거다. 그 하나의 어떤 개념을 공유하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물리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구조, 이 개념의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뿌리물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하나하나의 개념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 물리를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럼 실제로 이런 우리가 목표로 하는 연고대에서 어떻게 물리가 출제가 되느냐를 한번 알아보고 가야겠죠. 그래서 일단 출제 경향과 최근에 또 나타난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20문제가 단답형 주관식 2문제로 한 최근 몇 년간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올해죠. 2024학년도에는 객관식 15문제로 변형이 됐고요. 단답형 주관식 4문제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 좀 바뀐 게 있었죠. 범위는 일반 물리 전 범위에 걸쳐서 굉장히 고르게 출제되는 편이고요. 난이도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가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 진짜 개념을 묻는 간단한 문제부터 최근에는 이제 응용 문제까지 굉장히 고르게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 변화된 특징을 본다면 굉장히 여러 개념이 혼합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만 알고 있어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알고 있고 걔네들을 적절히 혼합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신유형 문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유형을 그냥 파악하고 그 지금까지 나온 유형만 답습한다는 게 해결책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고대도 비슷한데요. 일단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9문제가 출제가 됐지만 고대는 서술형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 문제별로 소문제가 한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같이 딸려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범위에서 고대에서 이제 작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역학, 연력학, 전자기학, 현대물리 요 4가지 파트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한 문제씩 출제가 된 거죠. 근데 올해 이제 작년이죠. 연력학 대신에 파동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집 요강이나 시험 요강에서 여기서만 내겠다라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일단은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만 그래도 전부 다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파동 문제가 나왔죠. 그래도 대부분은 연고대를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파동도 학습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형식이나 유형 이런 거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4가지로 구분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4가지로 딱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는 전자기가 메인이긴 하지만 전자기와 현대물리가 같이 나와요. 왜 같이 나올까요? 물리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물리라는 과목이 이렇게 막 딱딱 구분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럴수록 뿌리를 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혼합 문제, 신유형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유형을 항상 외워서 가서 내가 뭐 좋은 성과를 얻겠다.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합격이라는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이 나오든지 간에 내가 그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화는 형식이 변한 것, 그리고 개념이 혼합된 것, 신유형. 고대도 마찬가지죠. 형식 변하고 혼합 문제와 신유형이 나온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단순한 유형 암기가 통하는 문제는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라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단순한 유형 암기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과 물리의 구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영역이 혼합되어 나오기 때문에 영역 간 관계에 대한 구조 이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물리의 뿌리, 그 하나 공유하는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영역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그냥 편의상 구분을 하는 거지, 이 물리라는 과목 자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결고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개념을 확장해서 새로운 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차피 알고 있는 걸로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해내갈 것인지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굉장히 변화를 하고 있고 변별력을 연고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하는 편입물리에 대해서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어떤 유형이 나오든 어떤 형식이 나오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뿌리를 단단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뿌리 물리가 이 편입 물리에 대해 대응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실제로 우리 올해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2024학년도 3번으로 나왔던 문제이고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고 너무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막상 배워보면은 그렇게 별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의 별거가 아닌 거를 여러분한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 문제는 일단 전자기 파트를 이제 기반으로 나온 건데 지금 여기는 전자기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현대물리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인륜이라는 이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역학도 지금 관련이 있는 것이고 현대물리까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기 문제라고 보지만 실제로 안에는 역학과 현대물리의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시스템, 얘네들이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물리량과 단위의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인데 많은 학생분들이 간과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인팅 벡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단위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이게 생각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이 유도 과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A번 문제가.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물리를 보는 눈, 시야를 연습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인륜 그리고 현대물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문제를 보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유형으로 너무 구분만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자칫하면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야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당연히 적중도 저희가 많은 부분을 다루고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적중도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포인팅 벡터 이렇게 있죠. 그리고 저희 문제 풀이 때도 한번 다뤘던 건데 이게 답입니다. 이게 그냥 답인 그런 문제였고요. 이 인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강의 자료에서 딱 정확히 똑같은 그 내용이 나와 있었고 제가 이제 강의 설명도에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번에 대해서도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와트가 나와 있고 광자의 수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이 광전 효과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현대물리 때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물리에 대한 어떤 시야를 넓히고 그거를 재밌게 보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시험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4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좀 해보면요. 요건 이제 현대물리 문제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현대물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 개념 구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운 부분에서 확장을 하는 연습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 함수라는 게 결국에는 파동이다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사실은 어떤 교과서를 볼 때 맨 첫 줄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만 풀다 보면 나중에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이런 확률과 기대값 같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확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우리가 파동함수에 대해서 이 파동함수의 특징, 이 파동성을 가진다라는 거 수업 때 다루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확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건 너무 또 대표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업 때서 다룬 거죠. 그래서 이런 파동함수가 있을 때 어떤 특정 구간에서 이 구간이 또 동일하죠. 이 또 대표적인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발견할 확률에 대한 문제 우리가 또 문제풀이 때 풀어봤던 문제이고요. 기대값, 위치의 기대값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확률과 그런 기대값이 어떤 관련이 있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수업 때 다 충분히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동수 구하는 것도 이제 문제풀이에 거의 동일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 뿌리 물리 강의에서 다루는 것만으로 시험 준비가 충분히 된다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제가 갖고 온 문제들이 이번 시험에서 좀 어려웠다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웠다 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물리의 어떤 뿌리를 잘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잘 캐치를 하고 있으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좀 어려웠던 문제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2차원 무한 포텐셜 우물이에요.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2차원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1차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2차원으로 차원 확장을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간섭, 방막 간섭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조건이 좀 변형이 돼 있어요. 원래 방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림이 원래 방막 간섭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 2번 이렇게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빛이 진행할 때 나타나는 간섭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문제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문제, 이렇게 방막이 이렇게 하나는 비스듬히 있는 거죠. 하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1번, 2번이 비스듬히 있을 때 여기 안에서 간섭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뭐 이런 거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확장성을 많이 담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배우던 건 요건데 문제는 조금 더 변형을 해서 그 다음 스텝을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확장하는 거는 제가 또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 2차원 포텐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 나왔던 2차원 우물 문제도 이제 똑같이 나온 거죠. 이 방막 간섭 문제도 거의 뭐 동일하게 나왔죠. 아까 제가 그린 그림이 이런 그 상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19번 문제였는데도 굉장히 우리가 확장하는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그 출제 경향과 맞게 반영이 잘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뿌리물리가 굉장히 이 연고대 편입물리에 최적화된 그런 강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1년 동안 어떤 커리큘럼으로 배울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뿌리를 이해하는 그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구조화를 먼저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개념만 배우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적용할 때 굉장히 간격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좀 메우고자 문제풀이도 한 개념이 끝날 때마다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개념을 구조화할 때는 우리가 역학, 전자기학, 과학, 현대물리 순서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배우면서 역학을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는 역학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역학을 이해하고 있으면 전자기학을 이해할 수 있고요. 전자기학과 역학을 이해하고 있으면 광학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현대물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이 병렬적인 시스템,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가 얘랑 사실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공부하는 데에도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7월까지 상반기 동안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반기 8월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풀고 실전에 대비하는 연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실전 문제 정복으로 문제풀이를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풀이 우리가 또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이 뿌리 물리를 적용해보고 이해해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엽적인 문제들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엽적인 부분을 좀 다룰 수 있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전체에서 당연히 이게 돼 있으면은 여기서 잠깐 압축해서 지엽적인 것들을 딱 다루고 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심화 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 같이 하면서 이 심화 그 개념들도 저희가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반 물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수준까지도 우리가 다 커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일반 물리, 우리가 이 편입 물리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연습해보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해볼 거고, 이거와 병행해서 문제풀이 확장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우리 연고대 기출풀이 해서 기출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때쯤 되시면 여러분들이 기출을 굉장히 손쉽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블리스만의 자체 제작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험을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편입물리를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자, 그리고 이 커리큘럼에 더불어서 저희 블리스만의 굉장히 체계적인 학습 관리가 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블리스에서 이제 주 단위로 체크리스트를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주마다 각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핵심적으로 짚어보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제가 이 코멘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주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내가 이번 주 강의를 듣고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습할 때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집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일별로 복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거를 내가 체화하고 이해하는 거는 내 스스로 복습하고 문제를 풀고 고민을 할 때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저희 블리스에서는 이 프로그램까지 제공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주별로 제공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 단위로 또 퀴즈도 같이 나갈 겁니다. 이거는 뭐 약간의 어떤 숙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굉장히 핵심 문제에 대해서 주차별로 제가 퀴즈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퀴즈를 풀고 답안을 채점을 해보고 다시 공부를 또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개념을 계속해서 배우는데 그 구조화를 바로바로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내가 이 개념과 문제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이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에 적용해보는 연습 그리고 실제로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 개념과 문제풀이의 일원화를 바로 우리 주단위 퀴즈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월별로는 우리가 이제 전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월별 진단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 수준의 문제로 우리가 뿌리물리 적용 연습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겠죠. 반복이 또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반복을 많이 해서 이렇게 주 단위로 그리고 월 단위로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저희 이 블리스 내의 어떤 시스템으로 또 제공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유지를 하고 전략적으로 학습 계획을 설계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바로 어떤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저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풀이를 찍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개념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셔도 되고 어떤 것들이 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서포트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블리스의 마이 페이지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정보가 뭐고 내가 지금 세운 목표가 무엇인지 마이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강의를 얼마나 들었는지, 과제를 얼마나 풀었는지, 퀴즈 제출은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진도율이라든지 진단평가 응시 현황, 그래서 블리스 평균 대비해서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상담을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이 물리학의 어떤 큰 부분 중에서 내가 특히 어느 부분에 취약한지 이러한 약점 파악 같은 것들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이페이지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진도 관리가 가능하고요. 맞춤형으로 학습 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진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딱 알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와 더불어서 블리스만의 이 학습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중에 저희 파이널쯤 가면은 저희가 실제로 이 블리스에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내가 그냥 이 자료를 받아서 뭐 집에서 푸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학원이나 혹은 이제 실제로 학교 강의실을 대관을 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이 시험 보는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 공간에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경험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 적응 훈련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 편입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제공해 드리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마무리를 좀 짓겠는데요. 이 물리라는 게 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다라는 이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물리를 굉장히 재밌고 우리가 최대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편입물리를 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이 우리 뿌리물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거고요. 우리 2024년 뿌리물리와 함께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목표나 그런 것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 뿌리물리 OT를 마치고요. 본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도록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